쿠팡은 오로지 쿠팡만 있고 판매자들은 개미처럼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플랫폼이에요. 근데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경쟁자를 주기 위해서 대량 구매, 대량 반품이라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쿠팡의 귀책일 경우에는 판매 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을 해주는 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최근에 쿠팡과 네이버가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반품 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판매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플러스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개편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 많은 개편들을 가지고 기능적인 부분, 어떤 기능이 추가됐다, 위치에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플랫폼에서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왜 이들이 이러한 액션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플랫폼의 변화에 먼저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적인 부분보단 네이버와 쿠팡이 도대체 왜 이런 개편을 만들어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과 네이버는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의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됐을 때 AI가 도입됐다, 그리고 판매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네이버가 드디어 쿠팡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근본적인 변화는 그게 아닙니다. 쿠팡에서 여러분들 물건을 사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쿠팡은 누구한테 샀는지, 어떠한 몰인지, 어떠한 판매자인지를 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즉 쿠팡 자체 안에 모든 걸 가둬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사 그 안에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표키에 상위 노출됐다 하더라도 바로 PB 상품을 만들어서 그 대표 상품을 죽여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쿠팡은 오로지 쿠팡만 있고 판매자들은 개미처럼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번에 네이버의 개편을 살펴보시면 구매자들이 어떠한 스토어에 방문을 했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샀었는지, 언제 샀었는지, 이 사람이 자주 방문하고 구매했던 이력들을 꾸준히 노출해 줍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에게는 알림을 날릴 수 있는 기능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다양한 유료 앱들이 들어오면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알림을 날릴 수가 있고, 페이스북에 픽셀을 설치해서 리마케팅 광고를 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이버는 이 안에서 각자 브랜드화돼서 네임드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카페24가 완전 자유형의 자사몰이라면 스마트 스토어는 그 약간 못 미치는 반자율형 자사몰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플러스 스토어를 통해서 그걸 완전히 공고하게 한 거고요. 구매자들이 자주 방문하고 자주 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제품 퀄리티에 만족을 했다는 거죠. 우린 이걸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고객들이 불만 없이 자주 구매할 수 있는, 재구매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러스 스토어의 상위 노출 알고리즘도 제가 만약에 네이버 플러스 기획자라면 한 명의 고객이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찾는 스토어인지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어뷰징을 하기도 상당히 힘든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개편의 첫 번째는 네이버와 쿠팡은 완전 다른 체제로 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 셀러들도 주력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품목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시즌성 아이템을 주기적으로 중국에서 소싱을 해와서 런칭을 해서 그 시기에 엄청 상승하는 수요에 따라서 물건을 파는 셀러라면은 쿠팡이 여전히 유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제품을 OEM이나 ODM 형태로 만들어서 꾸준히 재구매를 일으키는 형태의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쿠팡보다는 조금 현재 매출이 덜 나온다 하더라도 플러스 스토어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품 교환 수수료입니다. 쿠팡이 예전에는 이걸 본인들이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점차 판매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쿠팡 셀러라면 아시겠지만 반품 비율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뭐 5%에서 패션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내가 반품 교환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이 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광고비나 비슷비슷한 아이템을 많이 파는 그런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폭이 상당히 적어요. 여기에 반품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할 수 없을 거고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경쟁자를 주기 위해서 대량 구매, 대량 반품이라는 어둠의 어뷰징을 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마진이 높은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반품률이 적은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쿠팡에서는 반품이 들어온 상품 중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쿠팡의 귀책일 경우에는 판매 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들을 주력으로 여러분들이 소싱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패션, 잡화, 생활용품처럼 내가 입어보거나 대보거나 한번 써보거나 반품했던 이러한 카테고리는 앞으로 소싱을 좀 지양하시고 판매를 플러스 스토어 쪽으로 돌리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쿠팡이 앞으로 판매를 못하는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쿠팡의 특성이 강화가 된 만큼 여기에 맞는 품목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품목들을 가지고 판매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장기간 재구매를 일으키는 제품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품목에 따라서 셀러의 유형들이 쿠팡 셀러냐 플러스 스토어 셀러냐로 확 나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송 문제입니다. 네이버가 도착 보장을 강화하고 오늘 배송, 이러한 특급 스피드의 배송을 출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조상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의 인프라가 어디까지 뒷받침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휴일 배송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크로스 입고하는 것처럼 도착 보장 입고가 쉬워지고 휴일 배송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셀러들이 플러스 스토어로 넘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정산도 상당히 빠를 뿐더러 내 고객을 만들고 내 기존 고객들한테 어떤 알람이나 카톡을 보낼 수 있는 구조들이 계속 플러스 스토어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가 점점 줄어드는 효과는 플러스 스토어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넘어오고 있었던 이유는 이제 크로스 배송, 로켓 배송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일 배송까지만 확실히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쿠팡의 판매자들이 플러스 스토어에 상당히 집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변화로 플러스 스토어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플러스 스토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마케팅을 공부하기 힘드시다면 스몰마케터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 셀러를 위한 마케팅 교육을 라이브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창에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라이브도 신청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많은 정보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몰마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